캐슈넛과 치즈, 캔디드 베이컨을 준비했는데요.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향입니다. 글렌리벳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합법적인 위스키 글렌리벳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글렌리벳은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정식 면허를 취득한 증류소인데요. 18세기 초 1707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통합되면서 이 통합 대영 제국에서는 위스키 증류업자들에게 과세를 하기 시작했고요. 당시 스코틀랜드의 증류업자들은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민족적인 저항의 의미로 과세 정책에 맞서게 되는데요. 정부의 눈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게 되고, 이 글렌리벳 같은 경우도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증류는 밤에 하고 원액은 오크통에 보관하는 형태로 숨어서 밀주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항하게 된 원인은 사실 이 잉글랜드인과 스코틀랜드인은 뿌리부터가 다른데요. 잉글랜드인은 앵글로색슨족의 후예로 영어를 사용하고, 스코틀랜드인은 켈트족 픽트인들의 후예로 게일어를 사용하고 스코틀랜드식 영어를 사용했죠. 이렇게 조상과 언어가 다른 두 민족인데, 이 영국 쪽의 스코틀랜드가 통합이 되면서 저항의식이 자연스럽게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류업자들이 저항을 하고 있던 중에 1822년에 당시 국왕이었던 킹 조지 4세가 에든버러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킹 조지 4세는 평판이 굉장히 좋지 않은 국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마 등을 통해서 왕실의 빚을 지고요. 그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고종사촌인 캐롤라인 여왕과 결혼을 했지만 왕실에서 쫓아내고 자신의 즉위식에도 출입을 금지할 만큼 불화가 심했고요. 또 프랑스에서 망명한 루이 18세를 후원하는 등 평판이 매우 좋지 않았고, 특히나 항상 브랜디를 마시면서 취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애주가였던 킹 조지 4세가 에든버러 방문 당시 환영회를 열었는데, 당시 밀주였던 글렌리벳을 맛보고 나서 그 위스키의 맛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왕실 건배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왕이 밀주를 건배주로 지정하자 이 불법 증류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의회는 더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이때 당시 상원의원이자 지역 대지주였던 알렉산더 고든 공작이 주세법을 개정해서 명목상의 세금만 부과하고 증류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고, 이 의회는 불법 증류소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자 법안을 통과시켜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든 공작은 그 왕실 건배주로 지정된 글렌리벳 증류소를 운영하던 조지 스미스에게 정식 면허를 취득할 것을 권고하게 되죠. 조지 스미스는 이에 따라서 정식 면허를 취득하게 되고요. 다만 이 민족적 투쟁의 일환이었던 주세법에 대한 반대를 무너뜨린 이 조지 스미스를 보는 시선은 달갑지 않았는데요. 다른 증류업자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든 공작은 조지 스미스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권총 2자루를 제공했다고 하고, 실제로 조지 스미스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이 권총 2자루에 실탄을 장전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권총 2자루는 지금 글렌리벳 증류소에 전시되어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일화입니다. 이렇게 글렌리벳이 정식 면허를 취득함에 따라서 사업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갔는데요. 그 후로 두 번째 주자인 맥켈란을 포함해서 여러 증류소들이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 너무 높아져 있던 글렌리벳의 명성은 마치 위스키가 글렌리벳이라는 고유 명사로 불릴 만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류소에서 이 글렌리벳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썼는데요. 예를 들면 아벨라워 글렌리벳이라는 위스키도 있었고요. 글렌모레이 글렌리벳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른 증류소들이 무단으로 글렌리벳의 이름을 따라하자 창업자 조지 스미스가 사망한 후에 이 증류소를 이어받은 조지 스미스의 아들 존 고든 스미스는 상표권에 대한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 글렌리벳이라는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송을 낸 건데요. 결과는 글렌리벳은 모두 사용하되 더 글렌리벳이라는 이 고유의 이름은 글렌리벳 증류소 혼자서만 쓸 수 있도록 판결이 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글렌리벳은 더 글렌리벳이고, 이것은 이 더 글렌리벳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 글렌리벳 같은 경우는 면허 취득부터 스코틀랜드 위스키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는데요. 예를 들면 조지 스미스의 아들 중 한 명인 존 스미스는 글렌리벳과 맥켈란 그리고 글렌파클라스 등등의 증류소에서 경험을 쌓고 크래거모어라는 올드파이 원액으로 유명한 증류소를 설립하게 되고요. 여기 보이는 시바스 리갈과 로열 살루트의 주요 원액이기도 합니다. 또 잘 아시는 이 글렌피딕 증류소가 최초 설립 후 인지도가 없어서 판매가 안 될 때 이 원액을 추천해줘서 판매를 원활하게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스키 산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 글렌리벳 증류소는 현재는 페르노리카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오늘 제가 준비한
글렌리벳 12년과 15년 숙성 제품, 왕을 위한 위스키라는 18년 제품, 나도라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21년, 25년 제품이 있습니다. 공식 라인은 이렇게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라인을 출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독립병입자를 통해서 고숙성의 위스키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알렉산더 머레이를 통해서 40년 숙성, 45년 숙성 등을 판매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독립병입자를 통해서도 다른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12년 숙성과 15년 숙성 제품을 마셔볼 건데요. 먼저 이 12년 숙성 제품 같은 경우는 더블 오크라고 써 있고요. 유러피안 오크랑 아메리칸 오크에서 숙성되었다고 써 있는데요. 이 12년 숙성 제품 같은 경우는 예전엔 초록색 병에 담겨져 나왔었고 아시아 지역에는 엑설런스란 타이틀로 출시가 됐었는데 이 병 같은 경우는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더블 오크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먼저 12년 숙성 제품을 한 잔 따라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15년 숙성 제품인데요. 이 15년 숙성 제품 같은 경우는 프렌치 오크 리저브라고 써 있고요. 이 글렌리벳 특유의 스타일을 위해서 리무진 오크에서 피니쉬를 했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 병은 새로 구매한 거라서 오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12년 숙성 제품이고요. 여기 보이는 게 15년 숙성 제품입니다. 먼저 컬러 같은 경우는 15년 숙성이 살짝 더 진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12년 제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는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지고요. 달달하고 화사한 향이 나네요. 글렌리벳은 굉장히 부드럽고 제 개인적으로는 꿀에서 오는 그런 단맛과 꽃향기 같은 그런 화사한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끝맛에는 살짝 매운맛도 느껴집니다. 그럼 15년 숙성 제품도 비교를 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년 제품보다는 조금 더 점도가 있는 것 같고요. 마치 쉐리 위스키 같은 향이 납니다. 어느 정도 너티한 맛도 나고요. 단맛이랑 너티한 맛, 그리고 프루티한 맛이 납니다. 마치 쉐리 위스키처럼. 그리고 살짝 스파이시한 맛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 맛있네요. 이 15년 숙성 제품이.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주와 함께 먹어볼게요. 오늘 준비한 안주는 집에서 가볍게 먹기 편한 캐슈넛과 치즈, 그리고 이 캔디드 베이컨을 준비했는데요. 이 캔디드 베이컨은 메이플 베이컨이라고도 하는데 베이컨을 바싹 구운 다음에 메이플 시럽을 발라서 조금 더 졸여주시고요. 냉동실에 살짝 보관하면 캔디처럼 단짠단짠하면서 약간 딱딱한 식감을 내게 됩니다. 굉장히 식감도 재밌고 맛도 단짠단짠이 위스키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다시 12년 숙성 제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렌리벳은 확실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톡톡 튀는 특색은 없지만 그래도 그 화사하고 달달한 맛이 입문자분들도 어려움 없이 드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베이컨이 진짜 맛있게 잘 됐네요. 이 12년 제품은 제가 오픈한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매운맛이 있긴 있는데 그게 알코올이 치는 맛이 아니라 기분 좋은 그런 스파이시한 맛을 내서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게 넘어가네요. 다음은 15년 숙성을 다시 먹어볼게요.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향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리무진 캐스크에서 피니싱을 해서 쉐리 같은 캐릭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제 기준으로는 이 쉐리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글렌리벳 15년 상당히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이 조합이 너무 좋네요. 이 메이플 베이컨과 글렌리벳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글렌리벳 같은 경우 글렌피딕, 맥켈란과 함께
세계 1, 2, 3위를 다투는데요. 한 번은 글렌피딕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위스키인데 유독 국내에서만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렌리벳은 가격도 글렌피딕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렴한 편에 속하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년 숙성 제품 같은 경우는 입문하시거나 아니면 위스키를 많이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5년 숙성 제품 같은 경우는 쉐리 계열의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드셔보셨으면 한 번쯤 드셔보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이 글렌리벳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오늘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고숙성 제품들을 한번 리뷰하면서 글렌리벳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들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